70세 혈소판 감소증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이 환자는 이제 수치가 9만대였다가 치료하고 20만대까지 이제 수치가 회복된 환자인데요. 총 5개월 정도 치료를 했고, 이제 한의학적 치료가 혈소판 감소증에 어떻게 또 효과가 있을지, 관리로 혈소판 감소증을 어떤 방향으로 이제 관리할 수 있을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분 차트를 제가 또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혈소판 감소증은 단순히 이제 혈소판의 수치가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게 이제 가장 주요한 결과로 눈에 보이는 증상이지만, 굉장히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갖고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출혈, 멍, 자반증 뭐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피로, 식욕의 문제, 소화의 문제, 그 다음에 상열감,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환자의 증상을 좀 보면은 이런 증상들이 다 갖고 있어요. 이분이 처음 내원하셨을 때 2월에 건강검진으로 진단을 받고 9만대로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4월에 내원하셨어요. 2달 만에 바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진단받고 빠르게 치료를 결심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보면 진단은 2달 전이지만 그 전부터 뭔가 낌새가 있었어요. 왜냐? 그분이 한 8개월 정도 사이에 체중이 원래 50 중반이었는데 40 중반까지 살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 연세에 살이 그렇게 10kg 가까이 빠졌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셨고, 열감을 되게 많이 호소했어요. 마치 갱년기 증상처럼 열이 오른다. 그리고 그래서 저녁에 이제 자려고 오후가 되면 머리 쪽은 뜨겁고 발은 시리고, 그래서 위는 열이 나고 아래는 이제 찬 상열하는 이제 증상도 갖고 있으셨고, 그다음에 불면증도 있으셨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의원에서 혈관 건강 검사, 그다음에 뭐 스트레스 검사, 체열 진단, 진맥하고 체질 검사하고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한 다음에 진단을 해보니까 이분이 기가 허하고 기력이 허하고 혈액이 부족한 특징의 맥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력이 기허증이라고 혈허증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허와 혈허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체력적으로 피로감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소화기에 문제가 생기면서 식욕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체중이 빠지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영양분을 잘 먹고 소화 흡수를 시켜야지 거기에서 혈액을 생성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기허증, 혈허증으로 인해서 혈액 생성에 문제가 있겠구나를 첫 번째 알 수 있었고, 자, 두 번째, 혈열증이 있습니다. 열이 있는 증상이에요. 열이 있기 때문에 상열감으로 열이 느껴지거나 불면증이 생기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기고 있는 건데, 그러면 열이 자꾸 있으면 혈액은 어떻게 되냐면은 혈액을 마치 열로 졸이기 때문에 혈액의 질이 떨어집니다. 혈액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소판이 유지가 잘 안 되고 생성이 되더라도 금방 파괴되고 이러면서 수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혈액의 생성의 문제와 그 다음에 유지의 문제, 혈액의 질이 나빠지면서 유지가 떨어지는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있는 분이구나라고 이제 제가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진행합니다. 치료의 방향은 이제 비슷해요. 기력이 허하고 혈액이 부족하니까 일단 기력을 보충해주고 혈액을 보충해줘서 혈액 생성이 원활하게 되도록 도와주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혈액에 열이 많기 때문에 열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줘야지 혈액의 질이 좋아질 거고, 그래야지 생성된 혈소판이 유지가 잘 될 거다.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제 한약 처방을 하고 치료를 진행하죠. 이제 치료 과정을 보기 전에 이분이 사실 혈소판 수치가 2달 전에 9만대로 이제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정상 범위보다 아주 많이 낮지는 않고 아주 뭐 중증이나 아직 위험한 정도의 상태는 아니에요. 이제 막 혈소판 감소증이 시작되는 단계였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단계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단계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치료를 하냐에 따라서 떨어지던 수치가 계속 떨어지느냐, 혹은 떨어지던 수치가 반등을 해서 위로 다시 회복이 되느냐, 이런 어떤 갈림길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다행히 굉장히 빠르게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총 지금 한약을 한 5달 정도 먹었는데, 첫 달 먹을 때부터 이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피로가 전보다 좀 덜하고 먹는 것도 조금 더 수월해지고 열이 오르는 느낌들도 조금 덜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때는 근데 이분이 이제 혈소판 혈액 검사를 안 하고 오셔서 혈소판 수치를 확인을 못 했지만,
몸이 좋아지는 것만 봐도 혈소판이 좀 회복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사실은 안 봐도 알 수는 있었어요. 이번에 회복되겠구나 했는데 이제 2달 이제 한약을 먹고 오셨을 때는 혈소판 수치를 검사를 하고 오셨는데 그때 수치가 19만이 나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죠. 그래서 몸 상태가 좋아지고 아까 얘기했던 기력이 좋아지고 소화력이 좋아지니까 혈액 생성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었고, 위로 오르던 열감이 조금 완화가 되니까 혈액의 질이 좋아지고 있구나, 혈소판이 생성된 게 잘 유지가 되겠구나 라는 걸 또 알 수 있었거든요. 다만 혈소판이라는 거는 내 컨디션에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컨디션에 따라서 수치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좋아지고 있지만 또 다음 달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환자분께 이런 상황 잘 말씀드리고, 수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면서 치료를 진행해야 되니까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관리 잘하면서 이제 진행해보자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치료를 했고, 그 다음에 한 2달 정도 후에 다시 한번 혈소판 검사를 했는데, 혈액 검사를 했는데 그때 한 20만 정도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5달 정도 한약을 먹이고 그분께 말씀드렸죠. 이 정도 수치가 일단은 좋아졌기 때문에 일단 한약을 이제 중단하고, 한약 중단한 다음에 이 혈소판 수치가 잘 유지되는지 이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왜냐면 한약 먹을 때만 좋아지고 한약 먹지 않았을 때 혹시나 수치가 또 떨어진다면 그것 역시도 아직도 몸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끊어보고 한 최소 6개월 정도는 좀 지켜보자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이제 치료를 종료한 상황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렇게 빨리 회복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떨어지기 시작할 때, 증상이 이제 막 시작되기 초입에 바로 조기로 바로 치료를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은 이제 제가 혈소판 감소증 환자분들 치료를 하다 보면 대부분은 어떤 환자분들이냐면은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하는데 스테로이드를 자꾸 먹어도 먹을 땐 수치가 어느 정도 조금 유지가 되는데 안 먹으면 떨어지고, 수혈을 하면 수치가 조금 올라가는데 또 며칠 있으면 다시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스테로이드 먹고 수혈하고 이걸 반복하다가 지쳐서 오시는 분들이 사실 잘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워낙 증상도 오래됐고 스테로이드도 너무 오래 먹어가지고 몸 상태가 많이 나빠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회복이 조금 더뎌요. 좋아지더라도 천천히 좋아지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스테로이드 같은 거 하나도 안 먹고 증상 생기자마자 바로 오셔가지고 2달 만에 이제 진단받고 2달 만에 오셔서 바로 치료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경과가 있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이처럼 이제 혈소판이라는 거는 우리가 언뜻 보면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니까 뭐 수혈을 하거나 스테로이드를 먹어서 순간적으로 올리면 되겠지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내 몸의 균형의 문제다. 내 몸의 균형, 혈액의 생성의 문제, 혈액의 유지의 문제, 이 부분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결국 혈소판 수치가 유지가 안 되고 자꾸 떨어지는 부분이라서,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어떤 건강을, 내 몸에 깨어진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결국 혈소판 수치를 회복하는 데도 가장 중요한 치료 방향이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